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이지 콘텐츠 업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디즈니라는 거대한 콘텐츠 제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코믹스의 최강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마블 히어로들, 저 멀리 은하계 스타워즈 이야기, 심지어 픽사의 그 감동적인 캐릭터들까지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매일 보는 그 세로 스크롤, 웹툰 형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데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콘텐츠 제휴 계약 뭐 하나 그런 수준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디지털 코믹스 시장의 미래, 또 소비자들이 스토리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오늘 저희가 이 잠재적인 협력, 밑그림부터 시작해서요, 왜 이 두 거물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넘어야 할 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 빅딜의 구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디즈니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정확히 뭘 하기로 합의했다는 건가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핵심이죠. 네, 현재로서는 아직 그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는 조건 합의서, 그러니까 텀칫 단계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핵심 골자는 그거예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코믹스 자산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코믹스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주도한다. 이겁니다. 디즈니의 코믹스 자선이라면 와, 정말 방대할 것 같은데요. 마블, 스타워즈, 또 뭐가 있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3만 5천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마블하고 스타워즈는 뭐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픽사나 아니면 20세기 스튜디오, 예전 폭스죠. 거기에 일부 IP 기반 코믹스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코믹스 역사가 그냥 통째로 담기는 셈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예요. 3만 5천 편이요? 그걸 다 디지털로요? 그것도 일부는 세로 스크롤로 만든다고요? 와, 상상만 해도 이거 엄청난 작업이겠는데요? 그럼 이용자들은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혹시 뭐 구독 방식인가요? 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그 단일 구독 모델이 유력해 보입니다. 뭐 월정액이든 연간 구독이든 한 번 결제하면 디즈니의 거의 모든 코믹스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 형식이랑 그리고 전통적인 만화책 페이지 넘기는 방식의 가로 페이지 형식, 이걸 모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두 가지 방식을 다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전략적인 판단 같네요. 그러니까 웹툰으로 코믹스를 처음 접하는 세대하고 오랫동안 종이 만화책이나 디지털 코믹스를 가로 페이지로 봐온 팬들, 이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정확합니다. 네.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한테는 익숙한 세로 스크롤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코믹스 팬들한테는 원작 느낌 살린 가로 보기를 제공해서 이탈을 막으려는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게다가 일부 주요 작품들은 한국어, 일본어 등으로 현지화해서요. 각 지역 웹툰 플랫폼 통해서 동시에 선보일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이미 발표된 100여 편 대표작들 있잖아요. 이걸 세로 스크롤로 리포맷하는 프로젝트. 이게 아마 이 새로운 플랫폼의 초기 컨텐츠 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디즈니가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 한 2% 정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선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물론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뭐 최종 계약이나 여러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2%라는 지분율이 뭐 아주 크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단순한 용역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좀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일종의 혈맹을 맺는다고 할까요? 플랫폼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디즈니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미 마블 얼리미티드 같은 자체 디지털 코믹스 구독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굳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디즈니 입장에서 보면 첫째는 분산된 코믹스 자산을 통합하려는 거예요. 마블 코믹스 따로, 다른 IP 기반 코믹스 따로 관리되던 걸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둘째는 구독 모델 강화죠. 마블 얼리미티드가 있긴 한데 이게 기능이나 사용자 경험 면에서 좀 최신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검증된 플랫폼 운영 능력, 또 모바일 최적화 노하우, 이걸 빌려서 더 매력적인 단일 구독 서비스를 만들려는 거죠. 아, 결국 목표는 코믹스 자체 수익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그렇죠. 코믹스는 디즈니라는 그 거대한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입구니까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한 팬들을 디즈니 플러스 영상 콘텐츠로 또 테마파크 방문으로 관련 상품 구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즉, 코믹스 구독자를 디즈니 유니버스 전체의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뭔가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반대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디즈니의 유명 IP를 다룰 기회를 얻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뭐랄까, 어쩌면 디즈니의 하청업체처럼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점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수억 명 사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코믹스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 그리고 특히 세로 스크롤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디지털 코믹스 시장의 문법을 바꾼 노하우, 이걸 제공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블, 스타워즈 같은 세계 최정상급 IP를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이랑 형식에 접목시켜서 서구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할 기회를 잡는 겁니다. 단순히 IP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IP 유통 방식 자체에 자신들의 DNA를 심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 하청과는 거리가 머네요. 오히려 자신들의 플랫폼 기술과 세로 스크롤 형식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야심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결합이 만약 성공한다면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전통적인 서구 IP 팬덤이 젊은 세대, 특히 아시아 지역의 모바일 이용자들한테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어요. 동시에 서구권에서도 세로 스크롤이라는 포맷이 대세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코믹스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모바일 구독 모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새로운 플랫폼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떤 경험을 주게 될지 궁금한데요. 단순히 35,000편 코믹스를 모아놓은 거대한 온라인 도서관,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최신 연재작부터 수십 년 전 클래식까지 모두 볼 수 있다는 건 기본 전제일 테고요. 핵심은 역시 경험 설계죠.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화면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세로 스크롤 형식에 맞춰서 기존 코믹스의 컷 크기나 배치, 말풍선 위치, 심지어는 연출 효과까지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작업, 이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스크롤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말이죠. 기존 팬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할 텐데요. 가로 페이지 보기도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보여주는 걸까요? 기존 팬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가로 페이지 형식도 당연히 지원하겠지만 단순히 이미지만 보여주는 걸 넘어서겠죠. 고해상도 스캔이랑 복원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최상의 화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축소 기능이나 페이지 넘김 효과 같은 것도 세심하게 구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작가나 편집자의 커멘터리 기능 같은 부가 컨텐츠를 결합할 수도 있겠고요. 컨텐츠를 찾는 경험도 중요할 것 같아요. 35,000편이면 뭘 봐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큐레이션하고 추천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사용자의 읽기 기록, 선호하는 장르나 캐릭터, 심지어는 디즈니 플러스 시청 기록까지 분석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작품을 딱 맞게 추천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언맨 코믹스 다 봤다면 이 스토리 이어서 보세요 라거나 만달로리안 시즌3 기념 관련 코믹스 정주행 어때요? 이런 식으로요. 복잡하게 얽힌 시리즈 타임라인이나 읽는 순서 알려주는 가이드, 나만의 컬렉션 만들기, 새 에피소드 알림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팬들끼리 소통하는 기능도 들어갈까요? 요즘은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재미도 크잖아요. 당연히 고려될 중요한 요소죠. 각 에피소드별 댓글 기능, 평점 매기기,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를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될 겁니다. 어쩌면 특정 캐릭터나 시리즈 팬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호작용 도소들이 플랫폼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계속 방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주간 연재, 일일 연재 같은 연재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에피소드를 어느 지점에서 끊어서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지, 이게 사용자의 몰입도와 재방문율, 나아가 유료 결제 전환율까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가 될 겁니다. 수익 모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역시 구독료가 핵심이겠죠? 월을 얼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다양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구독자한테는 전체 라이브러리 접근권을 주되 특정 최신 인기작이나 특별판은 별도로 구매하게 하는 프리미엄 모델, 이걸 결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에피소드를 묶은 시즌 패스 판매, 한정판 디지털 아트워크나 커버 같은 디지털 굿즈 판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의 광고나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PPL 형태의 수익도 가능하고요. 디즈니라면 코믹스 플랫폼 안에서 뭔가 다른 걸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디즈니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한 상품 판매에 정말 두같은 회사잖아요. 코믹스를 보다가 관련 피규어나 의류, 게임 아이템 등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커머스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이벤트, 예를 들어 특정 코믹스 작가 사인회나 관련 전시회 티켓 판매 등을 플랫폼과 연계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디즈니는 코믹스, 영상, 게임, 상품, 테마파크 등 모든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팬 한 명으로부터 얻는 평균 수익, ARP라고 하죠. 이거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화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나온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가 있죠. 각 지역별 물가 수준과 사용자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적의 가격을 찾아내는 가격 최적화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무료나 미리 보기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료 이용자를 유료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디즈니 IP에 접목시켜서 구독자 기반을 빠르게 늘리고 광고 수익 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IP를 활용한 2차 저작물, 예를 들면 웹소설이나 게임 같은 거요. 이런 개발 기회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와의 연계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단순히 구독자 할인 혜택 정도로 넘어서는 뭔가 더 있을까요? 네, 단순 할인이나 번들 상품 제공은 기본일 거고요. 기술적인 연동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 앱에서 로키 드라마를 보다가 화면 속 특정 장면에 관련된 코믹스 에피소드를 바로 추천받는 거죠. 그래서 클릭 한 번으로 코믹스 앱에서 해당 부분을 바로 읽을 수 있게 하는. 반대로 코믹스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전투 장면을 디즈니 플러스의 영상 클립으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끄러운 연동은 영상 팬을 코믹스 독자로, 코믹스 독자를 영상 팬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거대한 디즈니 팬덤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된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뭔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완벽한 시너지지만 현실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요. 두 서비스의 구독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어 통합 요금제 같은 거요. 사용자 계정을 어떻게 연동하고 관리할 것인가? 두 플랫폼 간의 사용자 경험, UX를 얼마나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등등.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현지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창작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세로 스크롤 웹툰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곳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까요? 그냥 영어 코믹스를 번역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동아시아 시장은 세로 스크롤 포맷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가 높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이 안착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만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믹스의 말풍선 스타일이나 효과음 표기 방식, 이게 한국이나 일본 독자들한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지 웹툰 스타일에 맞게 수정하고 컷의 흐름이나 간격, 색감 등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문화적 번역에 가까운 깊이 있는 현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식자 작업 하나하나에도 현지 독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예 이 플랫폼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가능성도 있을까요? 마블이나 스타워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웹툰 시리즈 같은 거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이 파트너십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영화나 드라마의 프리퀄, 시퀄 혹은 알려지지 않은 조연 캐릭터의 이야기를 다루는 스핀오프. 이걸 웹툰 형식으로 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제다이의 젊은 시절 이야기나 어벤져스 멤버의 숨겨진 과거 같은 것들을요. 심지어는 What If 시리즈처럼 기존 설정을 비튼 평행세계 이야기를 웹툰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팬들도 열광하겠지만 웹툰에도 익숙한 새로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이를 위해 마블이나 루카스필름의 작가진과 한국, 일본 등의 유능한 웹툰 작가, 스튜디오와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규모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탄생한 오리지널 웹툰이 다시 영화나 드라마로 역수출되는 선순환 구조까지 만들어진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35,000편이라는 어마어마한 코믹스를 디지털화하고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떤 기술적 과제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디지털 대전환 수준의 작업입니다. 우선 수십 년 된 종이 코믹스들을 고품질로 스캔하고 훼손된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각 작품, 캐릭터, 스토리 아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입력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중에 정교한 추천이나 검색이 가능해지거든요.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외에도 중요한 기술들이 많겠군요. 인공지능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개발. 이건 플랫폼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합니다. 또 불법 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 기술 DRM도 필수적이고요. 수많은 언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 번역 및 번역 지원 기술의 고도화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위한 서버 기술, 대규모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까지 정말 복합적인 기술 역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서 뭔가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플랫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데이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떤 작품을 언제, 얼마나 오래 보고 어떤 장면에서 스크롤을 멈추거나 반응하고 어떤 캐릭터를 선호하는지 등 모든 행동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단순히 컨텐츠 추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 책정, 프로모션 전략 수립, 심지어는 어떤 새로운 오리지널 웹툰을 기획하고 어떤 스토리를 발전시킬지 결정하는 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디즈니 플러스 데이터와 이 코믹스 플랫폼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면 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어떤 영화를 본 사람이 어떤 코믹스를 좋아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등의 통합적인 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디즈니는 정말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황과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국가별 규제도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공룡들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전망해 볼까요? 기존의 디지털 코믹스 서비스들은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코믹스 시장은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잖아요. 마블 얼리미티드나 DC 유니버스 인피니트처럼 전통적인 출판 만화책 형식을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존의 코믹설로지처럼 개별 이슈나 단행본을 구매해서 소장하는 마켓플레이스 모델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되어서 글로벌로 확장 중인 웹툰 플랫폼들이 세로 스크롤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 독자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디즈니 웹툰의 만남은 이 구도를 흔드는 매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잠재적 파트너십은 서구권 최강의 IP 파워, 즉 디즈니와 모바일 시대의 가장 성공적인 포맷 및 플랫폼인 웹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플레이어와도 다른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로 페이지 형식과 모바일 세로 스크롤 형식을 한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함으로써
두 형식 간의 경쟁 구도 자체를 재정해야 할 수 있어요. 디지털 코믹스의 표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구독 모델 중심으로 더 빠르게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네, 강력한 IP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고품질 구독 서비스의 등장은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개별 판매의 중심이었던 플랫폼들도 구독 모델을 강화하거나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통합이나 재편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위험 요소들이나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조건 합의서 단계일 뿐 최종 계약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최종 계약 조건 협상입니다. 수익 배분 비율, IP 사용 범위와 조건,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규칙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세한 실사, 그러니까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이 파트너십에 따를 수 있는 재무적, 법적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규제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국가별 규제 준수도 중요한 허들입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 컨텐츠 등급 분류 기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유럽의 GDPR 같은 거요. 이게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일부 컨텐츠 서비스가 제한될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파트너십의 재무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수익 배분 구조나 독점 조항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플랫폼 구축과 컨텐츠 리포맷에 드는 예상 비용, 예상되는 구독자 증가 추이와 ARPO 목표치,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치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 파트너십이 기존 사업에 미칠 영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이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겠죠. 만약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된다면 어떤 지표들을 보면 성공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까요? 서비스 론칭 시점의 초기 컨텐츠 규모와 다양성, 발표되는 구독 가격 정책,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의 구체적인 연동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첫인상이 될 겁니다. 특히 기존 마블 언리미티드 구독자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지, 그리고 초기 사용자 유입률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리텐션율이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등장하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 문제 혹은 팬들의 반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35,000편 리포맷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거나 예산이 초과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코믹스 형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팬들 중 일부는 세로 스크롤 방식의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원작 훼손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소통하며 설득해 나갈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디즈니와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잠재적 파트너십, 이건 단순히 유명 캐릭터를 스마트폰으로 좀 더 편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디지털 코믹스라는 산업 전체의 판을 흔들고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방대한 세계관의 컨텐츠를 합리적인 가격의 구독 모델로, 그것도 모바일 신화적인 형식과 전통적인 형식을 넘나들며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이걸 선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강력한 IP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을 통해 구독, 광고, 커머스, IP 사업 확장을 아우르는 강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은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또 계획된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차질 없이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장 기대하시나요? 단순히 과거의 명작들을 다시 보는 것을 넘어서 이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나 팬과 창작자가 소통하는 방식,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팬 경험들이 탄생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만화라는 매체의 다음 장이 여기서 쓰여질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